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틀째 이어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외국인 매도 폭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420선이 무너졌습니다. 0.53% 내린 2,419.9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0.58% 내린 809.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내마녀의 날, 즉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는데요. 내마녀의 날을 맞아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731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5억 원, 5,8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2,494억 원, 기관이 1,68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4,43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죠. 코스피 10위권 내 종목이 대부분 파란불을 켰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31% 내려 54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2.92% 하락해 종가 73만 2천 원입니다. LG화학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0.7% 내린 71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 현대차만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0.8% 올라 17만 6,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권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1% 하락해 20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전날 14% 넘게 급등한 에코프로는 2.1% 하락해 종가 32만 1천 원입니다. 반면 제약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이 올라 6만 4,500원에 마쳤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임상 이상 결과가 유명 암 전문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에 8%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 3만 4,900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도 3.88% 상승해 8만 3,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카카오가 공개 매수 중인 SM은 7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15만 원을 웃돌아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M 2.27% 하락해 종가 15만 4,900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 손해보험,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험주는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의 도입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특히 에코플라스틱이 2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와 해외 수출 호조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급증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방문 소식에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전주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6% 가까이 뛰었고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창원과 인천, 울산에서 액화 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최대 4만 톤의 액화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원전주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부진했던 원전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두산에너빌리티는 11.56% 상승했고 한전기술은 15.0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전KPS도 13.43% 올랐습니다. 원전은 방산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1년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0% 오르는 등 방산주가 강세가 보이는 와중에도 원전주는 10에서 40%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증권사들은 원전주가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월 신한울 3, 4호기 본계약을 시작으로 하반기 폴란드 원전 본계약 등 수출 관련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원전이 원유, 가스, 석탄 수입 리스크와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줄일 대안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지난해 7조 6천억 원에서 올해 8조 8천억 원, 내년에는 10조 6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수주 증가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와 함께 로봇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들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44조 원에서 2027년 177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에서 올해 안에 주행 보조 로봇인 EX1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로봇 특화 인재 양성을 공동 추진하고 있고 올 초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투자처로 낙점하고 지분 10.2%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2003년 국내 최초 로봇 청소기 로봇킹을 공개한 데 이어 5종의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헬스케어 등 서비스용 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로봇 브랜드 엑스블은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재활 훈련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 밖에 배송 로봇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연내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는 등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로봇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0전 오른 1,322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는 10일 발표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 위안화 약세 흐름,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저희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